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107화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를 말해요. 모여라 전치사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in하고 on하고 at 세 가지는 배워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외의 전치사들을 모두 모아서 특히 위치를 말하는 전치사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온 to를 보시면 어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방향성이 있는 단어예요.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는 말을 표현할 때 to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다가 at하고 to를 근데 구분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in, on, at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옛날에 에서라고 어디에서 어디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다 보면 어디에라고는 써 있지만 또는 말하게 되지만 영어로 표기할 때는 방향성이 생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한 곳에 딱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거나 방향성이 생기는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나 학교에 있어 라는 말과 나 학교에 가 라는 말을 보면 둘 개 다 학교에 라고 똑같이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학교에 있어는 그 학교 안에 이렇게 방향성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간다라는 건 학교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학교 방향으로 쭉 간다라는 뜻으로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다 할 때는 at을 쓰시면 되겠지만 학교에 간다, 즉 학교 쪽으로 간다 할 때는 방향성이 생기는 to를 써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to를 쓰는 법을 더 알려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to는 to 뒤에 원래 장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to 다음에 장소를 쓰면 이 방향으로입니다. 그런데 to를 장소랑 같이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떤 장소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거기, 그 다음에 집 할 때 이제 house 말고 home은 to를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to가 이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로 와 할 때 여기로 오는 건 우선 come이잖아요. 그럼 원래 come to here 될 것 같잖아요. come to here가 될 것 같죠?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here는 to랑 같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come here. 저기로 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go to there 아니고 go there가 되는 거고. 그는 집에 갔어 할 때 그는 he, 갔어 went. 그 다음에 to his house 하면은 되는 건데 home을 쓰려고 한다면 to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he went to home 아니고 그냥 home을 써요. 그래서 he went home 하면은 그는 집에 갔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집에 가는 길이야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뭐 회화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너 어딨니?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나 가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짧게 해서 on my way 하면 가는 중이야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길게 하면 뭐 I'm on my way 정도가 되겠죠. I'm on my way 해도 되고 on my way 해도 되는데 자, 그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밝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뒤에다가 to를 쓰고 그 다음에 장소를 쓰면 돼요. 원래는. 그래서 I'm on my way to 무슨 쇼핑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I'm on my way 그냥 home인 것이죠. 그래서 I'm on my way home. to를 home이랑 같이 쓰지 않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제 시대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였었는데 아니면은 뭐 21의 노래이기도 하죠. 컴백 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잘 보세요. 원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 이제 컴백 돌아와 집으로면은 to하고 home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래에서 컴백 to home이라고 안 하죠. 왜냐면 to를 home이랑 같이 안 쓰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전치사는 into입니다. to에 in이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생기긴 하는데 어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걸 얘기할 때 into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into를 가지고 뭐 하나를 해보면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갔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he, 그 다음에 들어갔어를 할 때 갔어를 먼저 하면 went, 이미 들어갔으니까 went, 속으로니까 into, 어디로? The woods.
또는 또 forest 해도 되고요. 그래서 they went into the woods 하면 되겠죠. 자, enter라는 것도 들어가다라는 말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고요. enter도 들어가다인데 만약에 enter를 쓰고 싶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enter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쓰셔도 되는데 enter를 쓸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enter 안에 이미 into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to를 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enter는 이 뒤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장소를 바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따로 into는 붙이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장소 안에 쏙 들어가는 거 할 때도 into를 쓸 수 있지만 또는 뭐 노래 가사에도 많이 쓰이고 회화에도 많이 쓸 수 있는 너에게 빠져 있다 또는 어딘가에 빠져 있어 정신이 혹 팔려 있거나 너무 재밌어서 아니면 너무 좋아서 그럴 때 I am into 어디 이렇게도 씁니다. 만약에 너에게 빠져 있으면 뭐겠어요? I'm into you 하면 되겠고 만약에 뭐 책에 빠져 있단 말이야. I'm into this book. 요새 이 책에 꽂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물속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물속인 거죠. 물 밑속으로 딱 뛰어들었다 할 때도 into를 쓸 수가 있겠죠. 그 소년들 the boys들은 이미 뛰어들었네요. 뛰었어요. jumped 했어요. 어디 속으로? into 속으로. 어디 into? 물속 water. 그래서 the boys jumped into the water. The boys jumped into the water 하시면 소년들이 물속으로 속 들어간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나오는 건 out of예요. out of. 어디 바깥으로 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동사랑 엮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차 밖으로 나왔어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they 해놓고 나왔어 할 때 이제 co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came out of 어디 해도 되고 아니면 get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지금 과거로 만들 거니까 got out of 어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 밖으로 나왔으니까 came out of the car, got out of the car. 이렇게 car만 붙이시면 되는 거네요. They got out of the car 또는 they came out of the car.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out of가 또 어디 밖으로 어떤 공간의 밖으로 나오다 할 때도 쓸 수도 있지만 out of가 뭐 어떤 게 없다, 결여되어 있다, 없다라는 의미로 out of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인내심이 없어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I am 뭐가 없으니까 out of를 써요. 그리고 없는 걸 쓰면 됩니다. 여기 인내심을 쓸 거니까 인내심은 patience라고 써요. patience라고 부르는데 쓸 때는 patience라고 쓰고 읽을 때는 patience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I'm out of patience 하면 나 인내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또 뭐가 없다, 결여돼 있다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화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농구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키의 무슨 조단 시리즈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리즈가 워낙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어요? 그랬는데 점원이 없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요? out of stock이라고 얘기를 하죠. out of stock. stock은 이제 재고를 말하는데 재고 밖에 있다라는 거, 즉 재고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뭐 out of battery, 배터리가 없고 out of money, 돈이 없고 이렇게 out of는 뭐가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는 out of를 쓰면 몇 개 중에 몇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out of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5표 중에 뭐 3표를 얻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선은 he 그 다음에 그는이니까 he 얻었어 got 그 다음에 뭘 얻었는지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3표를 얻은 거니까 3 votes 네 표는 vote고요. 3개니까 3 votes out of 5 vote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쁘게 한 문장은 he got 3 votes out of 5 votes vote를 2번 연달아 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신다면 vote 한 번을 빼서 he got 3 out of 5 votes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죠. 몇 개 중 몇 개도 나타낼 수 있어요. out of로. 그 다음에 up 위쪽으로죠. 쉽죠 이거는. 자 위로 가는 것 중에 자 가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가격이 올랐다 할 때 go up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티켓 가격이 올랐어. 그 티켓, the ticket, 가격, price, 올랐어. 이미 올라갔으니까 고만 went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The ticket price went up. 하면은 가격이 올랐어가 되는 것이죠. 또 up을 쓰는 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 그 대신 계단으로 다닌다. 즉 계단을 걸어 올라다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but 하고 그렇지만 계단으로 다녀요. 이렇게 문장을 나누면 되겠나요? 그러면 나는 안 타요. 뭐 타는 거는 무조건 take를 쓰잖아요. 그래서 I 안 타요. don't take 그 다음에 an elevator 엘리베이터는 안 타고 but I 자 계단으로 다녀요. 자 걸어 올라가는 거니까 walk를 써볼게요. walk 위로 올라가니까 up 그 다음에 계단 the stairs 하면은 walk up the stairs 하면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take an elevator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but walk up the stairs 계단으로 올라다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down은 반대, 내려가는 거죠. 아래쪽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데 티켓 가격이 아까 올랐는데 지금 내렸어요. 그럼 뭘 쓸까요? 아까는 go up이었으니까 이번에 go down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ticket price 이미 내렸으니까 go의 과거형 써서 went down 하시면 되겠죠. ticket price 또는 the ticket price가 빠졌네요. price가 went down. down까지 고쳐줄게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해. 너 그러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아이가 높은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위태위태해요.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심해 할 때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앞에 봐 이렇게 얘기해요. Watch out. Watch out 하면 조심해요. 그런데 특히 뭘 조심해라고 하고 싶잖아요. 뒤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면 for를 쓰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발 딛는 거 조심해 하려면 스텝이 한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watch out for steps 하면은 발 조심해라. 발 디디는 거 조심해라. 이런 식이에요. 너 떨어질 수도 있어 할 건데 떨어지는 건 fall이에요.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down이고요. 계단을 얘기할 거면 the stairs 하면 돼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질지 안 질지 모르지만 질 수도 있는 건데 진짜 seriously can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라고 약간의 가정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could를 써서 답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Watch out for your steps 또는 watch out your steps 하셔도 괜찮아요. for 빼도 상관없어요. for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You could fall down the stairs. 너 그러다 계단 밑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down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죠. 자, 어는 어디의 윗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정 윗면, 벽 윗면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코끼리가 공 윗면에 샥 올라가 있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얼굴 윗면에 파리가 붙은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a fly 한 마리가, a fly 그러니까 있습니다. 붙었으니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붙었다고 하지만 결국 영어식으로 돌려 말하면 파리가 그냥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전에 붙어서를 치면 곤란하죠. 그래서 a fly 있습니다. is 어디에? 내 얼굴 윗면이니까 on my face, on your face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네 얼굴에 팔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갔어요. 야, 그 쇼핑몰에서 뭐 하니? 라는 말을 이제 영작을 해볼 건데 on 가지고 할 건데 on이 뭐뭐 하는 중을 표현할 때도 on을 써요. 그래서 왜 방송국 같은 데 보면 그 부스 앞에 on air 해가지고 방송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on이 뭔가 하는 중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쇼핑몰에서 요새 뭐 한다니? 뭐 하는 중이래니? 할 때 what 뭐 하는 중이니까 what이 필요하겠죠. what is 줄여서 what's on 하면은 요새 무슨 일이 있니? 뭐 하는 중이니?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what's on이에요. 그러면은 그 쇼핑몰에서만 what's on 뒤에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what's on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 뭔 일이 있니? 쇼핑몰에서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이벤트가 있니? 이런 뜻이에요. What's on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 도대체 무슨 이벤트가 있니?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니? 뭐 이런 거겠죠? 그는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어? 할 때는 또 on을 쓸 건데 on 쓰고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 말,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이런 말을 쓸 건데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 나의를 가지고 해볼게요. on my. 소유를 나타내는 말을 가운데 쓰고요. 그 다음에 내 거 할 때 own을 쓰면 on my own, on your own, on his own, on her own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다 할 때 he,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 can build a house, 집을 짓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on his own 하면은 걔 혼자 집 지을 수 있대 이거예요. He can build a house on his own. 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on도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윗면, 또 뭐뭐 하는 중, 또는 뭐 on 누구의 on 해서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over는 어디 위로, 위로예요. 뭘 넘어 이런 뜻인데 자, 도둑이 담 타고 넘어갔대요. 예. 자, 담을 타고 올라가는 동작은 climb을 쓴단 말이에요. climb. 근데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타고 넘어간 거니까 over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도둑은 a thief. 그죠? 이미 담을 타고 넘어갔으니까 climb에 ed를 붙여서 climbed over 담, wall이죠, wall. 예, 벽, the wall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thief climbed over the wall. A thief climbed over the wall. 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소년이 울타리를 휙 건너뛰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 소년, a boy, 뛰었으니까 jumped, 이미 뛰었으니까 ed까지 붙여요. jumped, over, 건너뛰었으니까 over, 울타리 the fence 하면은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oy jumped over the fence. A boy jumped over the fenc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ver 하면 끝이란 뜻도 있잖아요. 끝. 그래서 다 끝났어요. 뭐 나가세요. 다 끝났어요. 영화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할 때 it's over. 아니면 시험 다 끝났어. it's over. 다 it's over예요. 끝났다라는 거. 근데 너랑 이제 끝났어. 즉 너와 나의 관계, relationship이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너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I'm over you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끝났어, it's over 또는 I'm over you 하면은 나 너랑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over는 어디 위로도 되고 아니면 뭐 끝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beyond를 보실게요. beyond를 보시면 저기 산 하나가 그림으로 보여 있어요. 저 멀리. 자, beyond는 어디 저 너머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높은 장애물 저 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높지 않아도 되고 어떤 한계선 같은 거 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beyond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산 너머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면은 가는 거고 먼저 우리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we 뭐뭐 해야 해 should 그 다음에 가야 해 go 너머로 beyond 어디 the mountain beyond로 그래서 완성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We should go beyond the mountain. 산 너머로, 산 저 너머로 가야 된다. 자, 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올 거야를 해볼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높은 장애물 저 너머에, 수평선 너머에 이런 식으로 넘어도 되지만 이렇게 무슨 장애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 너머에도 beyond를 쓰지만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계나 한계선 같은 거 넘어 할 때도 beyond를 쓰는데 위기를 넘기다 할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올 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뭐 하면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럼 when 우리가 넘어가면 go beyond 해도 되고 뭐 다른 동사를 써도 되겠지만 그냥 제일 쉬운 걸로 해볼게요. beyond 자 이 위기 this 또는 the 위기 crisis를 넘기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어 먼저 시작하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We will get a chanc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뭐 get beyond 해도 되고 go beyond 해도 되고 when we get beyond this crisis를 넘기면 we'll get a chance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또는 내 능력이 최대치가 요 선이잖아요. 그럼 내 능력 밖이야. 즉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beyond를 쓸 수 있어요. It is
beyond my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밖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It's beyond my control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써요. 아니면은 beyond도 쓰고 이럴 때 out of my control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네. 또는 내 능력 밖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my hands are tied 내 손이 묶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내 능력 밖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자, under를 볼게요. under는 지금 꼬마애가 책상 밑에 있잖아요. 식탁 밑에 있잖아요. 아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다리 아래로 걸어갔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는 먼저 he 하고 그렇죠? 걸어갔으니까 walk에 ed이 붙여서 walked 쓰고 다리 아래로니까 under the bridge가 되겠죠. under the bridge. 완성작은 그럼 he walked under the bridg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예약 내 이름으로 해놨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nder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의 아래라는 뜻이 있는데 그 물체가 꼭 나오지 않고도 어떤 이름 하에 누구의 권한 하에 뭐뭐 하에 이런 뜻을 나타낼 때 under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화할 때 그 예약 내 이름으로 걸어놨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 이름 하에 그 예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약 the booking이죠. the booking이 있습니다. is 어디 하에 under 누구 어디 하에 내 이름 my name 이런 식으로도 회화에 많이 쓸 수 있겠죠. under 써서 the booking is under my name 하면은 내 이름으로 걸어놨다. 그 부킹이 내 이름 하에 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할 때 아까 내 능력 밖에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는 it's beyond my control 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건 내 능력 밑에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 내 능력 하에서 다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under control을 쓰면은 내가 관리하는 거 밑에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under control 해도 되고 under my control 해도 되고 여러분이 넣기 나름인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으니까 everything 있습니다. is 어디에 있냐면 under control 내 권한, 내 능력 밑에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is under control, everything is under control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내가 다 지휘를 알아서 하고 있어. 잘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above하고 below 보겠습니다. above는 위쪽, below는 아래쪽이고요. 자, 위에 구름 좀 봐 할 때 우선은 뭐뭐를 보세요 할 때는 look하고 at이 항상 같이 다니죠. 그래서 look at 구름을 보라 그랬으니까 the clouds 구름을 보라. 근데 저 위에 있으니까 above를 제일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look at the clouds above 만약에 저 위쪽에 해서 저를 강조하고 싶으면 up above를 써서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 거였는데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약간 부사처럼 쓰여서 그냥 문장 맨 뒤에다 그냥 달아놓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 위에 있는 뭘 봐 할 때 look at the above 하면은 어디 위에 있는 무엇을 보라. look at the clouds up above 또는 look at the clouds above 이렇게 써봤습니다. 정상 기온보다 웃돌아요를 하고 싶어요. 자, 날씨를 말할 때는 it을 주어로 많이 쓰는데 자, 그래서 it을 우선 써볼게요. it is 자, 웃돌아요. 그래서 above 뭐보다 웃도냐면 normal 정상 기온이니까 normal temperature보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it's above normal temperature. It's above normal temperature. 이렇게 쓸 수 있죠. 다리 아래쪽에 오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뭐가 있어요? 하면 무조건 there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there are 오리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ducks 어디에? under the bridge. 쉽죠 이거는? 그래서 there are ducks below. under 해도 되고 below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below 써도 되고 under 써도 되고 below the bridge 또는 under the bridge 다 됩니다. 자, around를 써보겠습니다. 주변이란 뜻이고요. 주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자, 그러면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는 거잖아요. 주변에 앉는 거죠. 모닥불 위에 앉으면 타버리니까 주변에 앉아요. 그러면 모두 everyone 그 다음에 앉았어요. sat 이미 앉았으니까 sit의 과거형인 sat을 쓰고요. 어디 주위에? around the fire 모닥불 주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everyone sat around the fire
그래서 모닥불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았다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울 주변에 살아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we 살아요. live 어디 주위? around 서울. 서울 주변에 살아요. We live around 서울. 그는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스토커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빠가 항상 내 주변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걸 해줄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he 그는 있습니다. is 그 다음에 어디 주변? 내 주변이니까 around me. 네, 항상만 넣으면 되겠네요. He is always around me 하시면 되는 거겠죠. He is always around me. around까지 해봤고요. 건너편. 자, 어느 다리를 건널 수도 있고 길을 건널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고 건너편은 across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길을 건넜으니까 우리는 we 건넜어 walk 걸어가서 건넌 거니까 walked ed 붙여서 walked 자 건너는 거에 가로질러서 across the street 하면은 답은 we walked across the street. We walked across the street 가로질러서 건넌 거예요. 자, 이번엔 가로질러서 수영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는이 주어니까 he. 우선 수영했어를 써야 되겠죠. 스윙의 과거형 swam. 가로질러야 되니까 across 한강 the Han River 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He swam across the Han River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고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뭘 말하기 위함이냐면 얼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얼롱은 어떤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꼬마가 길을 쭉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뭐뭐를 따라 또는 함께라는 의미로도 얼롱을 쓸 수도 있는데 나는 아이들과 그 길을 따라 걸었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어 I 있고요. 걸었으니까 walked고요. 그 다음에 따라니까 along이고요. 그 길만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과를 쓰려면 맨 뒤에다가 with my kids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I walked along the street with my kids. I walked along the street with my kids. 그래서 여기는 연음을 살짝 시켜주시면 괜찮겠죠. walked along 이렇게 walked along the street with my kids. 그 다음에 그는 친구를 함께 데려왔다 할 건데 우선 그는 친구를 데려왔어요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e 데려오다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이죠. brought 자 친구를 데려왔으니까 his friend겠죠.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만 해도 끝나요. 이렇게만 해도 완성인데 같이 데려왔어, 함께 데려왔어 라는 의미를 약간 더 따라 데려왔어 하는 뜻을 좀 강조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끝을 내지 마시고 맨 뒤에 along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러면 같이 함께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brought his friend along. 그러면 친구를 함께 데려왔어. 이렇게 along이 함께라고 쓰이는 경우에는 또 대표적으로 왜 어린이 프로 보면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함께 뭐 춤춰요,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노래 불러야 할 때 어떻게 말해요? Let's sing까지 해도 되지만 Let's sing al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Sing along 함께 따라 부르자고 할 때. 그래서 함께 의미로 할 때 along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트레일이나 길을 쭉 함께 따라 걸을 때도 along을 쓰기도 한다는 거. 자, behind는 어디에 뒤에라는 뜻입니다. behind. 그 다음에 behind를 쓸 때 소녀는 소파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소녀는 the girl이 숨어 있는 중이 없네요, 과거에. 그러면은 was hiding 하고 있는 중이었네요. 어디에? 뒤에. behind the couch 또는 sofa. 이러면 완성이죠. The girl was hiding behind the sofa. The girl was hiding behind the sofa가 되는 거죠. 내 우산 놔두고 왔어를 할 건데 behind가 뭐뭐의 물체 속 뒤에, 내 등 뒤 이런 식으로 뒤에도 되지만 어디에 놔두고 왔다 할 때도 behind를 참 많이 써요. 놔두다라는 말이랑 함께 말이죠. 놔두다라는 말은 leave잖아요. 그거랑 함께 쓰는 거예요. leave하고 물건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behind 하면은 저 뒤쪽에 내가 놔두고 왔다. 즉 내가 깜빡 잊고 놔두고 왔다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구조대로 하면 나는 내 우산을 놔두고 왔어를 해볼게요.
나는 놔뒀어. leave의 과거형은 뭔가요? left죠. I left. 물체는 뭐예요? 물건. My umbrella behind. 그래서 뒤에 놔두고 왔어. 즉, 놔두고 왔어. I left behind my umbrella 해도 되고, my umbrella를 요 사이에 쏙 넣어서 I left my umbrella behind 또는 I left behind my umbrella 둘 다 맞습니다. 그는 점차 반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할게요. 이럴 때도 behind를 쓰는데 어떤 동사랑 잘 쓰냐면 함께 쓰냐면 fall이랑 같이 써요. 뒤처지는 거 할 때 fall behind 하면은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 즉 뒤로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그는 he 지금 뒤처지는 중이라서 he is falling behind. 뒤처지고 있어. 어디서요? in class. 걔 반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she가 아니라 he죠. He is falling behind in class. 그래서 반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He is falling behind in class. 됐어요? in front of 봅시다. 뭐뭐의 앞에라고 되어 있고요. 쉽죠? 우리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어디에 뭐뭐 있어야 하면 무조건 there로 가기로 했죠. So there is a tree 하면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고요. 우리 집 앞에만 하면 되네요. 앞에 in front of my house 하면 끝나요. 그죠? 이렇게 There is a tree in front of my house. 그 다음에 그는 반 친구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하게 만드는 거는 동작이 embarrass예요. embarrass. 그래서 he embarrassed 누구를? me, 나를 창피하게 만드니까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반 친구들 앞에서 classmates. 그걸 다 합쳐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여기 아리아나 빠졌네요. So he embarrassed me in front of my classmates. He embarrassed me in front of my classmates. 그래서 나를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etween 하나 남았습니다. 자, between을 보시면 나무 사이에 팬더 한 마리가 딱 끼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between이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자, 방금 전에 상황을 영어로 한번 해보면 나무 사이에 팬더 한 마리가 있어를 영작을 한번 해보면 어디에 뭐가 있어야 돼? there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한 마리니까 is a panda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나무 사이에를 해야 되는데 자, 나무 사이에 하려면 나무가 적어도 2개는 있어야 사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etween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2개의 개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개를 의미하는 복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무 사이에를 할 때는 between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장소를 쓰는데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사이에가 안 되니까 trees를 써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작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There is a panda between the tree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해서 이번에는 너랑 나 사이하고 2개의 개체를 각각의 다른 개체를 지정을 하는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건 비밀이라는 쉽죠. 그거 it's the secret. 이건 비밀이야. 됐죠? 자, 너와 나 사이에만 하면 됩니다. 사이에를 먼저 쓰라고 해서 between을 써요. 그 다음에 너랑 나 사이에 and를 써줘요. 그래서 너, 나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답은 It i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난 중간에 항상 배가 고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픈 거는 I am hungry 또는 I feel hungry가 되겠죠. 근데 식사 중간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어떤 식사 중간이냐면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점심 먹고 난 후 저녁 먹기 전 요 사이에 항상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점심도 meal이죠. 저녁도 meal, 식사란 말이에요. meal과 meal 사이라 그래서 I'm hungry between meals. meals.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완성작은 feel로 쓸 거면 I always feel hungry 또는 am으로 쓸 거면 I'm always hungry between meals 하면은 식사하고 나서 다음 식사하기 전에 그 공복에 항상 배가 고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위인지 아래인지 뭐 사이인지 뭐 그 밑으로인지 뭐 위로 건너뛰어서인지 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자주 쓸 수 있는 회화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시켜봤고요. 그 외에 그 뜻 아니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도 조금 더 섞어서 총 정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영상이 보통 때보다 좀 길었지만 아마 이 전치사들은 어떤 영작을 하든지 꼭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영작하는데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